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2월 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계속 F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어젯밤에는 고용 비용 지수 말씀하셨던 거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폭제로 해서 시장에 올랐는데 1.1 말씀하셨죠? 1.1이 컨센이었는데 제가 하면서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하회한 1.0%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전분기가 1.2%. 그래서 확연히 임금 상승률이 꺾이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고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고용 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강조해왔던 임금 상승률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이게 뭐 상당히 좀 자세히 보려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좀 표로 보시면은 총 급여 부분이 있고 그 급여 부분에 그러니까 총 급여라는 건 이제 컴펜세이션, 뭐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wages and salaries가 있고요. 그리고 benefits, 그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충 보니까 8대2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게 나눠져 가지고 분기별로 계산해서 YOY 증감률을 나타내기도 하고 QOQ 증감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된 거는 QOQ 증감률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지난 9월에 1.2%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번 12월로 끝나는 분기에 1.0%를 기록을 했는데 숫자가 나와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좀 말씀드리면은 12월에 지난 9월에 보면은 컴펜세이션 부분이 1.2%잖아요. 이게 그 전부 다 합친 부분인데 그 밑에 wages and salaries가 1.3%가 QOQ로 늘었고요. 그리고 그 benefits 이 그 복지 비용 그 복리후생비가 1.0% 늘어서 이제 1.2%가 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밑에 1.0, 1.3이니까 가중 평균하면 1.2%가 됐겠죠. 근데 12월 숫자를 보면은 베너피츠가 0.8이에요. 그리고 그 웨이지스 앤 셀러리 1.0인데 이 숫자보다 좀 전체가 좀 덜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1.0이 나왔거든요. 이 뒤에 좀 숫자가 숨겨져서 있어 그렇더라고요. 그 밑에 그 원데이터를 가지고 QOQ 증감률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표를 보시면은 2022년 9월 154, 2022년 12월 155.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월에 152.1. 그래서 실제로 9월에 1.2처럼 보이지만 그 셋째 자리까지 하면 1.245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45니까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0.97이더라고요. 이게 반올림 되면 1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에서 1.0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245에서 0.97로 준계되거든요. 그래서 QOQ로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 옆에 표시해 놓은 걸 보면은 꽤 급하게 그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보시면은 이제 YOY로도 또 계산을 해 봤는데요. YOY로 전 분기에 5.0 그리고 이번 분기에 5.1%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제 그 인플라이된 거로는 한 5.2% 정도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좀 높다 했는데 5.1%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난 분기에 그 3분기를 보시면은 좀 미세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5.04%가 나와요. 5.04. 네, 5.04가 5%로 표기가 된 거고요. 이번에 5.07%가 나와서 이게 5.1로 표기가 된 겁니다. 얼핏 보면
0.1%포인트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0.03%포인트 이런 단수 차이 때문에 좀 그 별로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네. 그 2022년 6월 2분기부터 해서 피크아웃 하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QOQ로도 둔화되고 YOY로도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약간 사자를 보였으면 이제 좀 더 시장에서 네. 반응이 격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O자를 보이면서 그 앞에 QOQ로의 증가 그 감소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어쩐지 5.1에서 5.0 떨어졌는데 예.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추세가 있잖아요. 예,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5.1로 예. 반등이 들어가나 그게 약간 좀 궁금했었는데 예. 요 데이터로 보니까 예. 5.04, 5.07 맞습니다. 예, 이런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들이 계속 그 분기별로 이어지면은 이 부분은 뭐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기별로 뭐 3개월간 보면은 22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1.4, 1.3, 1.2, 뭐 0.97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추세로 보면은 뭐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세로만 보면은 뭐 0.9 초반, 0.8, 0.7 대체로 그 팬데믹 이전에는 0.6에서 0.7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분기니까 대체로 2.4에서 뭐 2.8 요 정도 사이에 연간 상승률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0.97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될 룸이 뭐 한 0.3%포인트나 0.2%포인트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 자체로 보면은 빠르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무적일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 수준 자체가 높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추세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물가 상승률의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이제 다른 그 급여하고 복리후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비슷하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문별로 또 이거를 그 카테고리화해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이 적게 떨어졌느냐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보니까 의료하고 운송하고 유통, 레저 이런 부분들의 고용 비용이 확연히 좀 다른 섹터들보다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서비스 분야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최근에 이제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고용 비용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서비스 물가의 하락이 더 지금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또 논평을 쓴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목이 고용 비용 둔화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될 시기를 논해야 될 것 이렇게 썼고요. 뻔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그냥. 고용 비용은 기업들이 가격을 정할 때 상품 및 서비스에 반영되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연준위원들이 임금 상승이 피크아웃 했는지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로 인해서 이번에 금리를 25bp 올리고 3월 FOMC 때는 아마도 25bp를 인상한 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3월 인상 이후에
임금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방금 저희가 확인한 대로 추세 자체가 이어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여전히 임금 증가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속도가 지속된다면 과도한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 최근에 금융 쪽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구글이나 뭐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감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다우케미칼이라든지 헬스브로라든지 3M 등 이런 그 다른 기업들이 또 다시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되면은 고용 비용 지수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발표되는 졸트 보고서에서 일자리 개수하고 구인 대비 구직 비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고용 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확인이 되고 또 이 부분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톤으로 써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보니까. 예. 실제로 만들어 오신 표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예. 이 ECI 지수 자체 절대값이 지금 155.5. 예. 네, 155.5고 이게 QOQ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 1Q에 예. 지금 뭐 빅테크도 계속 사람 자르고 있고 예.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ECI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빠지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예. 1Q에는 이제 오히려 뭐 플랫하거나 빠지는 모습이 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로 보더라도 지금 이미 그 22년 1분기에 1.42 그리고 2분기에 1.33, 1.25, 0.97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그런 고용 환경을 감안을 해볼 때 저희가 볼 때는 1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빠지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YY 증감률도 앞자리 숫자가 변하면서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해서 또 발표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컨센이 1.1 그리고 지난 분기에 1.2였는데 예, 1.0으로 나오면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오늘 밤에 있는 F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의 성명성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밤에는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